작년 9월 15일 대전에 사는 한 초등학생이 오빠를 찾으러 나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신호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전 때문에 교통도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그런 사이에 또 껌껌하기도 하고 그런 사이에 그애가 이제 교통사고 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같은 날 서울 동작구 흑석동. 최재덕 씨는 엘리베이터 안에 갇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의 10여 분은 10시간보다 더 길었습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저 혼자 갇혔었거든요. 이날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사고는 늦더위 때문에 갑자기 전력 수요가 급증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 전체에 공급할 수 있는 전력은 6,752만 킬로와트. 그런데 이날 전력 사용량은 6,728만 킬로와트까지 올랐습니다. 남은 전력은 불과 24만 킬로와트. 그 9.15 단전이라는 건 어떻게 생겼냐면은 쫙 올라가는데 그때 마침 이제 여름 다 지나갔다고 생각해가지고 정비를 막 보내버렸어요. 보내버린데 지금 있는 그 발전 설비 가지고는 이걸 못 당하니까 이쪽을 잘라버린 거예요. 이쪽을. 그게 이제 순환 단전입니다. 그때 만약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서울 당인리 발전소에 25만 킬로와트짜리 발전기 하나만 고장났어도 대한민국은 결단났을 겁니다. 블랙아웃 상황이 되는 겁니다. 블랙아웃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돌아가며 전기를 차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른바 9.15 정전 대란으로 갑자기 꺼진 신호등이 2,877개, 엘리베이터 안에 갇혀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이 2,095명에 달했습니다. 자체 발전 시설을 갖지 못한 중소기업 400여 곳의 기계는 멈춰버렸습니다. 이날 하루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액만 14억 원. 그런데 올겨울은 이보다 더 심각합니다. 영광 5,6호기가 정지됨으로 인해서 올겨울은 뭐 그렇지 않아도 어려웠는데 더더욱 사상 초유의 전력난이 이제 불가피한 그런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영광 5,6호기에 이어 지난 9일엔 영광 3호기 핵심 설비에서 균열이 발견돼 결국 가동을 못하게 됐습니다. 원전들이 멈춰서면서 우리나라 전체 전력 공급 능력은 15일 현재 7,100만 킬로와트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12월 최대 전력 수요가 7,250만 킬로와트, 올해 2월에는 이보다 더 높은 7,383만 킬로와트라는 점을 감안하면 블랙아웃은 이미 눈앞에 와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멈춰선 것만 멈춰서고 안 멈춰선 거는 겨울에 계속 돌아간다는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언제 설지 몰라요. 블랙아웃 상황이 발생하면 복구하는데 이론상으로는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전력 수요가 공급을 넘어설 경우 블랙아웃이 발생하고 보신 것처럼 촛불 하나의 의지에 살아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상상만으로도 끔찍한데요.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전력 공급이 수요보다 항상 많아야 합니다. 발전소를 더 지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원자력 발전은 안전 문제 때문에, 신재생에너지는 기술력의 한계 때문에 적절한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화력발전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특히 LNG보다 더 값싼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석탄 화력발전소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 때문에 선진국들은 석탄 화력발전소를 줄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인 보령 화력발전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에는 석탄을 떼는 발전기 8대, LNG가 원료인 발전기 3대 등 총 11대의 발전기가 있습니다. 생산 가능한 전력은 총 535만 킬로와트로 우리나라 전체 발전소 규모의 약 7%입니다.
잠금 해제팀이 방문한 시간, 때마침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한 석탄을 하역하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배에서 꺼내야 하는 석탄은 무려 6만 7천 톤. 작업을 모두 마치는데 3일이 걸립니다. 이 작업에는 1시간에 1,6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CSU라는 최신 기계가 이용됩니다. 석탄을 퍼 나르는 부분이 배의 저장고 안으로 깊숙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바람에 날리는 분진이나 바다에 떨어지는 낙탄 피해가 과거보다 적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1일 4만 톤을 쓰기 때문에 그 4만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그 작업이 끝나자마자 바로 배가 들어오고 한 달에 한 14척에서 15척 정도 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배에서 꺼내진 석탄은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야적장으로 옮겨지고 잘게 가루로 만들어진 뒤 연료로 쓰입니다. 이때 석탄을 떼는 보일러는 높이가 100m에 이를 정도로 거대합니다. 이곳에서 전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석탄을 이용해 물을 끓여 증기를 만들고 이 증기가 터빈을 돌립니다. 터빈은 발전기에 연결돼 있어서 결국 발전기가 돌면서 전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석탄화력의 단점은 환경이죠. 공해 문제. 그렇지 않다면 현재로서는 유지하고 운영하는 데서는 석탄이 제일 유리하죠. 석탄 화력 발전의 가장 큰 장점은 값이 싸다는 겁니다. 한전이 자회사들로부터 전력 1kW를 구입할 때 석탄 발전에는 평균 67원을 줍니다. 187원을 주는 LNG 발전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원자력 발전은 40원 수준이지만 향후 폐기 비용이나 안전성을 고려하면 석탄 발전이 더 유리합니다. 그런데 최근 눈에 띄는 점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석탄 화력 발전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발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정부는 2년마다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짜는데 올해 6차 기본 계획을 세우면서 12월 말까지 새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에 사업 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기업만 23곳. 경기 수도권에 SK, 대림, 삼성, 대우, 충청지방에 GS와 SK, 남부지방에는 한양, 포스코, SK, 현대, 그리고 동해안 지역에 동부, 동양, 포스코, 삼성 등입니다. 특히 에너지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강원도 삼척시에서는 5개 민간기업과 1개 공기업이 석탄발전소를 짓겠다며 경쟁하고 있어 삼척 전쟁으로 불릴 정도입니다. 다 대부분 건설업체들이에요. 건설 경기 안 좋아요. 해외 수주 막혀요. 뭔가 이거는 장기 투자, 장기 그 수익 안정성이 보여요. 시장이라는 게, 이게 장사된 데더라 그러면 어느 시장이건, 사업자들이 제대로 돈 벌려고, 그건 당연한 거죠. 대체 석탄 발전의 이익이 얼마나 되기에 돈 냄새에 민감한 기업들이 앞다퉈 뛰어들고 있는 것일까? 현재까지 발전 사업을 하고 있는 민간 기업은 6곳으로 모두 LNG 발전만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포스코 에너지는 지난해에 매출 1조 588억 원, SKENS는 9,044억 원, GSEPS는 3,94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세 개 회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36.9%에 달했습니다. 같은 기간 현대자동차의 이익률은 11.2%, 삼성전자는 9.7%였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석탄이 LNG 발전보다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연간 1,000억 이상의 마진, 그러니까 순수이익이 순이익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순이익이, 그러니까 자기가 한 2조를 썼다. 20년 만에 순이익이 해소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너무 좀 과다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석탄 발전을 해온 공기업들은 엄청난 돈을 벌었을까? 석탄 발전을 주로 하는
한전의 5개 자회사의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평균 3.6%에 그쳤습니다. 민간 발전사들보다 약 6배 큰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도 공기업들의 이익률이 이처럼 저조한 이유는 뭘까? 그것은 한전이 보정개수라는 제도를 통해 공기업의 이익을 회수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전력 1kW 가격이 150원이라면 한전은 민간 기업에는 이 금액을 다 지불하지만 공기업에는 60원 정도만 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공기업에만 적용하던 이 방식을 앞으로 민간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공기업인 정코들한테는 보정개선 제도를 통해서 그렇게 수익을 주지 않으면서 민간한테는 그렇게 수익을 주는 게 맞느냐. 그런 이제 형평성 문제도 있고, 어떤 남대로 이제 규제나 적절한 통제가 있어야만이 소비자를 보호할 수가 있지. 안 그러면은 소비자한테 좀 피해가 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민간 발전 종사자들의 반발은 큽니다. 많이 버는 거 아마 절반 이상 뺏어갈걸요? 한국 뺏어가죠. 꼼짝 못하잖아요. 지네끼리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민간 것도 뺏어가겠다? 이게 말이야. 민간이 자회사입니까, 한전은? 보정개수를 통해 민간의 이익을 제한하겠다는 정부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여전히 공격적으로 발전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발전소 건설을 위한 주민 동의를 받기 위해 편법까지 동원하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우리는 처음엔 몰랐어요. 이제 한 50, 한 몇 명을 사가지고 차도 전부 다 개인 차야. 그래서 뭐라 용역이라 그랬잖아. 돌아다니면서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는 대화가 안 되니까 나이 드신 분들한테 수건도 하나씩 주고 막걸리 한 사주고 해가지고 도장을 받은 거야. 기업과 공무원의 유착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그때 그 MOU 체결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에드워드 트러스트 컨설팅사가 직접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화력발전소의 연료는 LNG로 하고 올 7월에 와서 그 양해각서 내용과 정반대되는 유연탄 화력발전소를 짓겠다고 이제 고성군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고성군의 석탄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는 에드워드 트러스트는 투자 자문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사모펀드인 투르벤 인베스트먼트를 설립해 화력발전소 건설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투르벤 인베스트먼트는 기획재정부 차관보를 지낸 구본진 씨를 대표로 영입해 고성군뿐만 아니라 충북 보은과 경기 용인에서도 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우윤근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에드워드 트러스트와 투르벤 인베스트먼트가 다수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발전 사업에 뛰어들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회사 측은 오해라고 설명했습니다. 투르벤 인베스트먼트는 이제 이거 발전 사업 쪽을 하려고 만든 펀드고요. 여태까지 금융회사나 이런 펀드가 사업을 추진한 전례가 없으니까 한국 발전 사업에서 그래서 이제 오해가 좀 있는 부분도 있고 정확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런.